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원예팀의 김태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고품질 마늘 재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마늘 재배 현황에서는 마늘의 특성, 재배 현황, 마늘의 품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두 번째 마늘 재배 기술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한 지역 마늘을 주로 재배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한 지역 마늘 재배 기술을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고, 세 번째에는 병해충 관리 기술, 이제 네 번째 주화 재배 기술, 마지막으로 수확 후 관리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늘의 재배 현황입니다. 네, 마늘은 이제 백각화 작물이고요. 원산지는 중앙아시아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중국, 일본, 인도 등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늘은 이제 배추, 무, 고추와 함께 4대 채소로 불려지고요. 통일 신라 시대부터 재배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밑에 마늘의 효능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은 마늘의 형태적 특성입니다. 마늘은 크게 이제 인경과 이제 화경인 꽃대, 그리고 총포인 주화로 나눌 수가 있고요. 주화랑 인경은 저희가 이제 종구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인경과 화경은 저희가 식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생리적 특성인데, 마늘은 영양번식 작물이기 때문에 그 초기 생육이 주로 인편에 있는 양분으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적정 그 온도는 이제 생육기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18도씨에서 20도씨입니다. 그리고 적정 pH는 6.5에서 7로 다른 작물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이 마늘은 이제 또 저온을 경과해야지 이제 구가 분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월동을 꼭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네, 이 사진들은 이제 산성 토양에서 마늘을 재배했을 때 받은 피해인데요. 보시면 오른쪽 위쪽 사진에 보시면은 정상 마늘을 이제 뿌리가 이렇게 곱게 뻗고 있는데, 피해를 받은 마늘들은 이제 실이 뭉쳐진 것처럼 뭉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분 흡수율이 떨어져서 생육에 좀 지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적정 pH인 6.5에서 7 정도로 이제 석회 등을 활용해서 그 적정 산도, 토양 산도를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재배 면적입니다. 재배 면적을 보시면 우리나라 마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지역 마늘이 있고요, 난지역 마늘이 있습니다. 재배 비율로 보면은 한지역 마늘은 약 20% 정도 되고, 난지역 마늘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가 이제 난지역 마늘인데, 난지역 마늘은 이제 대서 마늘하고 이제 스페인산 마늘이죠. 그리고 이제 남도 마늘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남도 마늘하고 대서 마늘 비율이 비슷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대서 마늘의 그 재배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이제 그 구가 좀 크고요,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량, 평균적으로 평당 수량을 보면은 이제 대서 품종은 한 7kg 정도 되고, 저희가 재배한 한지역은 평당 이제 한 3에서 4kg 정도로 이제 수량이 좀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깐마늘인데, 깐마늘로 했을 때 변색이 좀 덜 되고 값이 좀 많이 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깃집, 주변에 고깃집 가서 고기 드실 때 마늘 먹는 게 거의 다 대서 품종입니다. 네, 이제 재배 면적하고 생산량인데, 마늘은 이제 가격 동향에 따라 이제 조금씩 증감이 있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이 약 25,000헥타르 정도 되고, 생산량은 36만 톤입니다.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올해 이제 마늘 재배 의향 면적을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결과에 따르면은 내년도 2021년도 재배 면적이 약 24,000헥타르 정도로 추정이 돼서 올해랑 비교했을 때 4% 정도 이제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경기도 마늘 재배 면적인데요. 보시면은 점점 이렇게 마늘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경기도 마늘 재배 면적은 1,020헥타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3% 정도의 규모이고요. 네, 이 그래프는 이제 마늘 전체 농가에서 70세 이상 농가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이제 다른 밭작물들도 마찬가지인데, 마늘 재배에서 그 70세 이상 농가 비중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 재배에서 생산비, 전체 생산비의 70% 정도를 이제 종구비랑 인건비가 차지를 하는데, 종구비가 한 약 20% 정도 되고요. 인건비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진흥청이랑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마늘 농작업 생략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요 표가 이제 그 마늘 농작업 할 때 농업기계를 활용하였을 때 노동시간의 절감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은 수확기, 그 다음에 쪽 분리기, 쪽 선배기가 특별히 그 절감률이 9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농업기계를 활용을 해보시면은 그 노동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인건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 인력난이 더 심해서 농가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가면하고 장원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늘 관련 그 농기계들이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파종은 다 하셨을 거고 이제 올해 이제 수확하실 때나 다른 마늘 그 농작업 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왼쪽 사진이 쪽 분리기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이 이제 쪽 선배기 사진입니다. 네, 다음은 마늘의 품종입니다. 우리나라는 마늘을 이제 한지형하고 난지형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한지형에는 뭐 이제 의성종이라든지 서산종, 그 이제 단연종 이런 지방 재래종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난지형에는 이제 대서종, 그다음에 남도종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인편이 한 6개에서 8개, 보통 6개 정도로 이렇게 분화가 돼서 육종 마늘로 불리고요. 이제 매운맛이 강하고 저장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동 후에 이제 잎이 나고 그리고 대부분 중만생종 계통입니다. 난지형은 이제 보통 인편이 10개에서 12개,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8개에서 10개 정도로 분화가 되고요. 이제 한지형보다는 매운맛이 좀 덜하고요. 저장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월동하기 전에 싹이 나는데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싹이 나고 대부분 조생종 계통입니다. 네, 이제 품종 선택하실 때요. 보시면은 우리 이천 지역을 포함해서 중북부 지방에는 대부분 한지형을 재배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 밑에 경기도 남부 쪽 이제 평택이나 안성 쪽에서 대서종이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난지형을 한지에서 재배하게 되면은 그 온도가 안 맞아서 동해 피해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 대서종 품종은 조온에서도 잘 견디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서 품종의 그 재배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홍산 품종을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요 홍산 품종이 이제 2015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품종 출원한 그 마늘인데요. 이제 한지랑 난지 겸용으로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으로는 이제 일반 마늘보다는 초세가 강한데 이제 수확기가 좀 늦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병해충에는 강한데 그 녹병에 좀 다소 약한 경향이 있어서 저희 질소질 비료를 좀 과다하게 주시면은 그 이제 녹병 발생이 많고 수확기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쫑 제거를 좀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이 쫑 제거를 안 하면은 그 감소율이 이제 다른 품종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쫑 제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특성이 이제 인편 선단부에 그 엽록소가 발현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감자에 솔라닌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독성 성분이거든요. 그거랑 현상이 비슷해서 좀 꺼려하는 게 있었는데 이 최근에 이게 그 클로로필이라 해서 기능성 물질로 좀 밝혀져서 요즘에는 그 이제 이 홍산 마늘의 특징으로서 이렇게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늘 재배 기술입니다. 네, 먼저 심마늘 준비인데 종구는 이제 병해충이라든지 바이러스 피해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상처가 없는 건전한 종구를 선별하셔야 되고 한지형은 이제 적정 크기가 이제 3에서 6g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마늘은 종구가 클수록 사실 그 수량이 확실히 늘기 때문에 그 적정 범위 안에서 되도록이면 큰 종구를 선별하셔서 파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종량은 이제 300평 기준으로 한 200kg에서 250kg가
되고요. 이제 접으로 봤을 때는 한 70에서 80접 정도가 됩니다. 네, 다음은 마늘 소독입니다. 이 소독은 이제 종구 전염성 병인 이제 흑색 썩음 균핵병, 그 다음에 뿌리응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데요. 방법은 이제 파종 하루 전에 이제 소독액에다가 1시간 정도 침지하셔서 파종을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이제 파종을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독액에 이제 침지를 하게 되면은 이 마늘들이 수분을 머금기 때문에 파종이 혹시 늦어지면은 그 마늘에 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파종은 좀 그 소독 후에 바로 좀 일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독 방법으로는 이제 베노밀 500배, 그 다음에 디메토 1000배 혼합액에 1시간 정도 침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포장 준비입니다. 포장 준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토양 분석입니다. 내 밭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그 필요한 양분을 알 수 있고 적절하게 시비를 해서 토양을 건강하게 마늘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분석을 꼭 하셔서 그 필요한 만큼의 양분을 적절하게 시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표준 시비량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H, 그 마늘이 산성 토양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pH 조절을 위해서 석회를 좀 충분히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황 같은 경우는 이제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는 이 황이 이제 맛과 향을 좀 북돋아 주기 때문에 그 염화가리보다는 황산가리를 시비하실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파종 시기입니다. 이제 종구랑 토양이 준비가 되면은 파종 시기에 맞춰서 파종을 해야 되는데, 한지형 같은 경우는 적정 파종 시기가 이제 10월 중순에서 11월 상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때가 이제 다른 작물들 농작업 시기랑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파종 시기가 빠르면은 이제 뻘마늘이 발생할 률이 좀 올라가고요. 파종 시기가 느리면은 이제 뿌리 활착이 좀 덜 돼가지고 월동 중에 동해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 파종이 좀 중요하고요. 파종 방법은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손 파종이 있고 기계 파종이 있습니다. 그 제식거리가 이제 120cm 기준으로 이제 줄 사이는 한 20cm, 포기 사이는 10cm가 적당한데, 이제 좀 밀식을 하게 되면 확실히 수확량은 늘지만은 이 마늘구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상품성이 좀 떨어집니다. 네, 이제 이렇게 파종까지 끝나면은 수확까지 이제 마늘 밭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피복입니다. 그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안전한 월동을 위해서 이제 비닐이라든지 부직포를 이렇게 덮어주는데요. 이제 시기는 한 11월 말에서 12월 초, 이제 땅이 얼기 전에 이렇게 비닐이나 부직포를 덮어줍니다. 이제 덮어주시기 한 3, 4일 전에 제초제를 뿌리고 좀 덮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동을 한 후에 이제 비닐을 다시 벗겨주는데, 마늘 싹이 한 10에서 15cm 정도 됐을 때 벗겨주시면 되고요. 벗길 때 너무 한 번에 다 벗기지 마시고, 저희도 이제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뜨거운 탕에 들어갈 때 한 번에 들어가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체부터 들어가고 상체부터 들어가면은, 상체가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좀 덜 뜨거운데,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을 한 번에 뺏겨버리면은 이제 마늘 생육할 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정 간격으로 조금씩 뜯거나 구멍을 내서 조금 이제 순화라고 합니다. 일정 시간을 좀 견디게 한 후에 완전히 다 뺏기는 것이 마늘 생육에 좋습니다. 다음은 웃거름 주기입니다. 예. 웃거름은 보통 2회에 걸쳐서 주시는데, 1차는 이제 3월 중순이고요. 2차는 이제 4월 5일 이전에 주셔야 합니다. 웃거름 주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액비로 주시는 것이 비료 효율도 낮추고, 비료 효율을 높이죠. 비료 효율도 높이고, 이제 비료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웃거름을 이제 4월 말쯤에 이제 농가분들이 전화 주셔가지고 비료 줘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4월부터는 마늘이 이제 비대가 되면서 성숙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비료, 특히 이제 질소질 비료를 주시게 되면은 잎에 있는 양분이 비대할 때 이제 구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질소질 비료를 줌으로써 구가 비대해지지 않고 잎이 더 성장을 해서 이제 뻘마늘 발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일 이후에는 추비를 주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물주기입니다. 물주기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물을 주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4월, 6월에 이렇게 꾸준히 관수를 하시면은 수확량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물을 좀 신경 써서 한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좀 주시고 이제 수확하기 한 2주 전까지 좀 주시면 좋습니다. 그 물을 주실 때는 스프링클러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쫑 제거인데요. 쫑은 수확량 증대를 위해서는 좀 제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 일찍 한 2, 3회에 걸쳐서 제거를 하시고, 쫑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뽑는 거랑 자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뽑는 것보다는 자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쫑을 뽑게 되면은 가끔씩 이게 전체 구가 딸려 나올 수도 있고, 잎에 상처가 생겨서 마늘 생육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쫑은 자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병해충 관리 기술입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발생한 주요 병, 해충, 생리장애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되는 병, 해충에는 20여 가지가 있는데, 병에 이제 13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제 해충에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요 병해로는 이제 흑색 썩은 균핵병이 있고, 바이러스, 입마름병이 있고, 이제 해충으로는 고자리파리, 이제 뿌리응애 등이 있습니다. 네, 먼저 흑색 썩은 균핵병입니다. 이 병은 이제 토양 접촉성 병으로서 이제 연작을 하게 되면 그 병균 밀도가 증가를 하는데요. 논에서는 사실 답점 균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덜한데 밭에서 이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이제 농기계라든지 농기구를 공동 사용하게 됨으로써 전파가 되는데, 또 이게 이제 마늘을 수확을 하게 되면 거기 이제 균핵 잔재물이 묻어서 저장 기간에도 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방제 방법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약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약제 처리를 해 주시고, 종자랑 이제 토양 소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기계랑 농기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때에는 꼭 소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네, 요거는 이제 흑색 썩은 균핵병에 등록된 용약인데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무름병입니다. 예, 무름병은 이제 세균성 병인데, 이게 이제 월동 후에 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증상은 이제 누런색의 균농이 형성이 되고요. 또 악취가 좀 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이제 종구나 토양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이런 토양 전염성 병들은 한번 발생하면 방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녹병입니다. 녹병은 이제 생육 후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홍산 품종하고 대서 품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두 품종을 재배하시는 농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고자리파리입니다. 고자리파리는 미숙퇴비를 사용하셨을 때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성충보다는 유충이 뿌리나 굴을 가해해서 이제 부패시키고 이제 시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방제 방법은 완숙퇴비를 꼭 사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구 및 토양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충이 이제 가을에 발생을 해서 번데기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토양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뿌리응애입니다. 이 뿌리응애는 이제 재배 기간 중에 관리를 잘 못하면은 이 저장 기간 중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자리파리 방제 대책에 준해서 좀 잘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뻘마늘인데요. 이 뻘마늘은 이제 분화된 마늘 종구가 비대하지 못하고 잎이 성장하는 2차 생장을 하는 현상을 뻘마늘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인이 이제 큰 종구를 심거나 너무 일찍 심거나, 아니면은 이제 질소지 비료, 아까 4월 5일 이후에 추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소지 비료를 늦게까지 주게 되면은 뻘마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적정 크기의 종구를 사용하시고 적기 파종, 그리고 저온 조장된 종구를 파종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잎끝 마른 증상인데, 요거는 이제 생육기에 잎 끝이 황변하면서 마른 증상인데, 요거는 이제 양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양 분석을 꼭 하셔가지고 필요한 양만큼의 적정 양분을 시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주화 재배 기술입니다. 네, 이 주화는 양파나 이제 다른 작물처럼 씨앗으로 파종하는 작물에 비해서 이 마늘은 종구로 파종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태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늘 종구를 다른 데서 사온다든지 이제 주화 재배를 통해서 그 종구를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주화는 이제 마늘 그 종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화는 이제 마늘 선단에 이제 공중에서 착생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피해가 적고, 그래서 우량 종구를 이렇게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마늘 고유의 품종 특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화 재배 효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의성종 마늘을 다 사와서 심으시는데, 이 주화 재배를 함으로써 그 우량 종구를 자가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구비를 한 70%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그 수량이 한 15에서 30% 정도 그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주화 재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보통 아까 설명드렸던 쫑 제거기에 쫑을 제거하지 않고 수확기까지 두게 되면은 주화가 한 콩알만큼 이렇게 자라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확을 해서 심게 되면은 다음에 바로 이제 종구를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장점이 이제 그 주화 재배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주화를 제거하지 않고 두다 보니까 밑에 마늘 수량이 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량성이 큰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쫑 제거기에 제거한 주화를 이제 수확기 때 보면은 바닥에 이 주화가 보통 총포의 주화가 한 많게는 100개에서 200개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시기쯤 되면은 수확기 때가 되면은 한 20에서 3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확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심으면은 다음에가 아니죠. 이제 심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통마늘, 인편이 분화가 안 된 통마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통마늘을 다시 심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종구로 활용할 수 있는 마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제 좀 주화 재배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제 일반 재배보다는 이제 수확기라든지 파종기가 일주일 정도 빠릅니다. 그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 파종할 때 이제 구멍에 보통 주화를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많게는 20개까지 넣는데, 요 작업이 좀 번거롭다고 하시면은 요 그물망을 좀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진처럼 이제 그물망을 쭉 피셔가지고 주화를 이제 흩어 뿌리면 이제 파종 작업도 좀 수월해지고요. 나중에 수확하실 때 요 두 번째 사진처럼 이제 들어 올리면 되기 때문에 수확 작업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노동력을 좀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수확 후 관리 기술입니다. 먼저 수확인데요. 한지역 마늘의 수확 적기는 이제 6월 하순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가 장마랑 좀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6월 중순경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기보다 빠르면은 이제 미숙구가 많이 발생해서 수량이 감소할 수 있고요. 적기보다 또 늦으면은 이제 수량은 좀 구가 좀 커지기 때문에 수량은 증가할 수 있지만은 열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파종처럼 이제 농업 기계를 좀 활용을 해보시면은 좀 노동 시간이라든지 인건비를 좀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밑에 표를 보시면은 6월 20일경에 이제 수확한 것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전후로 수확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수확량이 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건조랑 저장인데요. 그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보통 수확을 해서 이제 2, 3일 정도 포장해서 건조를 시킨 후에 이제 저장 창고에서 자연 건조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좀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건조기를 한번 활용해 볼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거는 이제 선별 사진인데요. 선별 사진도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이 이제 기계를 활용한 건데, 작업 효율로 봤을 때는 하루에 작업 효율로 봤을 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업기계를 한번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요거는 참고 자료로 한번 올려봤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신 것 중에 한 번 더 보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파종을 할 때에는 그 병해충에 감염이 되지 않는 우량종구를 좀 선별을 하셔서 꼭 소독을 하신 후에 파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종구비 전략을 위해서는 이제 주화 재배를 실천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 전략을 위해서는 그 농기계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월동 후에는 병해충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주기라든지 먹거름주기, 그리고 종 제거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기에 수확을 하셔서 올 한 해도 그 마늘 농사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